이번에 해드릴 강의 내용은요, 나다르입니다. 지난 시간에 초창기 사진가로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은 인물 사진의 그런 기틀을 만들어 놓은 사진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고, 이 나다르 또한 인물 사진가고 초상 사진가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의 사진에서는 대부분의 사진가들이 그 인물 사진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르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 나다르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요. 제가 뭐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 사진을 했던 사진가들의 대부분의 전직이 화가 출신들이 많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다르도 이 캐리커처 화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만화 같은 거라든가 시사 만평 같은 거 이런 거 그리던 그런 화가 출신이고, 이 사람이 사진을 접했던 이유가 다 편견을 갖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이 나다르도 그러니까 사진이 뭐 이렇게 싹 좋아갖고 막 뛰어드는 건 아니고, 시대적인 상황이고, 또 자신이 그리는 만화의 캐리커처의 소재들을, 자료들을 수집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니까, 그러니까 돈벌이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진을 완전히 전향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나다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나다르의 셀프 포트레이트입니다. 후반 현대에 들어와서 사진가들이 셀프 포트레이트 찍는 사진가들은 뭐 일반적으로 그냥 대부분 다 이렇게 셀프 포트레이트를 많이 찍었는데, 이 초창기 사진가들은 셀프 포트레이트 찍은 사진가 그렇게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유난히 이 나다르라는 사람은 이 사진 이외에도 자신의 그런 셀프 포트레이트를 많이 찍었던 사진가 중에 또 한 사람이 이 나다르인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도 자신이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이가 들은 모습이죠. 앞에 사진보다. 이 본명이 가스파르 펠렉스 트라노송이라고, 이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름이 본명이요. 근데 이 나다르라는 이름은 이 사람이 캐리커처를 그렸을 때 사용하던 필명, 그러니까 판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진을 시작하고서도 나다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을 했다. 그래서 1853년도에 프랑스 파리에다가 스튜디오를 오픈합니다. 근데 이 스튜디오가 파리 예술가들의 집합 장소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어요. 이 나다르라는 사람은 굉장히 쾌활하고 친화적이고 호탕하고, 그래서 굉장히 대인 관계가 상당히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던 당대의 유명한 예술가들이 이 나다르 스튜디오를 거의 사랑방 형태로 찾아들었던 그런 공간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다르라는 사람은 프랑스, 그러니까 사진이 프랑스에서 유행하고 그 다음에 명성을 올릴 정도의 그런 유명세를 탈 수 있을 사진의 그런 명성을 올려놓은 그런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나다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사진에, 특히 프랑스 사진에 굉장한 업적을 많이 남긴 사진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다르가 사진 작업을 할 때는 사진술이 발명된 지 불과 얼마 안 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 같은 사람은 탈보 타입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힐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뭐 탈보 타입 쓴 이유도 있지만, 이 사람이 자신이 찍은 인물 사진의 그런 표현 효과가 다게르 타입보다는 탈보 타입이 맞아서 썼을 겁니다. 근데 이 나다르가 활동하던 시절에는 다게르 타입과 탈보 타입이 양분되어 있던 그런 사진술이 클로디온 스판법이라는 새로운 사진술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게르 타입과 탈보 타입을 장점만 뽑아 만들어 놓은 게 이 클로디온 스판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클로디온 스판법 시절에 굉장히 사진의 그런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촬영 시간도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었어요. 뭐 스냅 사진 같은 그런 사진도 찍을 수 있을 정도의 짧은 촬영 시간이 만들어졌다. 근데 뭐 지금 생각하면, 요즘 시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아직도 느린 셔터 속도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하이 스피드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탈모타입이나 다게르타입에서 이루어지 못했던 그런 그 짧은 순간의 사진이 만들어지면서 사진이 좀 더 보다 많이 보급이 되고 활성화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디언 스판법에 대한 건 그 파트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나다르는 그 성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쾌활하고 호인형이었고요. 그 당대 예술가들하고 친분이 상당히 두꺼워서 그 나다르 사진의 그런 모델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델로 사진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사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즈, 그 다음에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배경 속에서 그 인물 사진을 이렇게 눈에 띄게 만드는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던, 그리고 사진이 굉장히 간결하고 직선적이고 또 인물들이 카메라 렌즈를 쳐다보고 있어서 또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분한 느낌의 인물 사진으로 아주 정평이 난 그런 인물 사진의, 초창기 인물 사진의 대표적인 사진가가 이 나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부터 나오는 이런 사진들이 나다르가 찍은 사진인데요. 뭐 데이비드 옥타비아스 1사진도 마찬가지지만 이 초창기 사진가들은 보통 그 전신의 한 4분의 3 정도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클로즈업 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이게 최대한 가까이 들어간 그 앵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즈에, 이 사람들은 뭐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지명도가 높았던 예술가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림자도 이용을 해서 아주 사진적인 내용이 굉장히 그 뛰어났던 사람이고, 이 나다르는 초창기에 그 사진 초창기에 사진을 예술적 또 미학적으로 아주 독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사진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나다르 자체도 사진 자체를 굉장히 그 편견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본업으로 하려고 작정을 하고 한 건 아니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그 보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사진을 접했다가 사진의 매력에 빠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고 사진을 하다 보니까 사진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봤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 작업은 이런 인물 사진들이 주 작업이었지만, 이 사람도 당시에 그 광대라고 그럽니다. 연극 배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사용하던 카메라부터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 사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 이 사람을 다양한 포즈를 연출시켜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진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후반에 들어와서 사진이 현대 사진이 되기 전에 1950년대 뭐 이 정도에 와서 사진을 새로운 미술하고 구분하는 사진의 그런 독립적인 시각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신경 쓰고 노력했던 사진가는 상당히 많았지만 초창기 사진가들한테는 그런 면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나다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질 정도로 사진에 굉장한 그 몰입을 했던 그런 초창기 대표적인 사진가가 나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인물 사진의 그런 표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별다른 테크닉이나 이렇게 배경 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굉장히 차분하고 인상적이고 한 이런 그 인물 사진을 만들어낸 그런 사진가가 이 나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초창기 사진가 중에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사진을 그러니까 특히 그림하고 독립된 그 독립성을 추구하는 사진만의 그 독자적인 예술을 시도하고자 했던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진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도 나다르예요. 나다르. 그래서 이 사람은 최초로 뭘 시도하냐면 1858년도에 열기구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열기구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 프랑스 파리 상공에서 그 항공 촬영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너무 큰 열기구를 제작하다 보니까 스튜디오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사진에 굉장히 몰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초로 항공 촬영을 시도해서 사진이 그림이나 다른 분야에서
따라오지 못할 사진만의 독자적인 표현 방식을 찾고자 노력했던 대표적인 사진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찍은 사진이 그 선명도는 떨어지고요. 이게 클로디어스 판법이라는 게 상당히 클로디어스 판법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스팟이라고 그랬잖아요. 젖어 있는 상태예요. 뭐가요? 필름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 강광판을 만들어서 이게 마르기 전에 바로 촬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촬영할 때는 우리는 지금 필름이나 카메라만, 디지털 카메라는 카메라만 들고 나가면 되지만 필름 카메라는 필름 넣어갖고 나가는 거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암실이 쫓아다녀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필름을 만들어내는 그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한 과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열기구에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건 이건 보통 열정이나 의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공 촬영을 시도를 했고요. 또 1860년대 이후부터는 요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중학교인가 미술 교과서에도 나온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확인을 못 해봤지만, 이 도미에라는 또 화가가 있습니다. 이 캐리커처 화가고 사실주의 화가라고 평가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도미에가 그린 나다르를 조롱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포토그래피 나다르라고 써 있고요. 밑에 좀 다 건물 위에 간판에 포토그래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사진이 예술이다 아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술이 발명된 지 180년, 거의 200년이 다 돼가는 이 마당에도 사진이 예술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논란에 아직까지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 그 예술인이 아니라는 논란에서 스스로가 방법을 찾았다는 게 자기 스스로가 작가고 자기 스스로가 작품이라고 떠드는 이런 또 모렴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 나다르 시절에도 사진술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진에 대한 그 예술의 논란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 근데 나다르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독자적인 예술 분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적인 완성도를 시도했던 사진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는데, 도미에가 이런 비아냥되는 만화를 그려가지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캡션으로 뭘 달았냐면, 나다르 네가 까불지 마라. 네가 그렇게 널뛴다고 그래서 사진이 예술이 될 수 없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하는 식의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나다르도 요런 또 캐리커처를 그려요. 반박을 하는 거죠. 사진이 그림과 같이 그런 미술 전시나 이런데 같이 좀 껴달라고 노크를 하는데, 이 그림이 문전박대해 버리는 겁니다. 감히 네가 무슨 예술이냐고 발로 뻥 찹니다. 근데 나중에 사진의 도움을 받아서 미술의 입지도 좀 높아지고 뭐 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 그림이 아주 조그만 자리 하나 내놓고서 생색을 내고 있다라는, 아주 가소롭지도 않다라는 식으로 이건 나다르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시에는 그런 공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나다르는 사진적인 방법을 찾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그런 사진가가 이 나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또 나다르는 아까 얘기한 그 항공 촬영 말고도 이 지하 공동묘지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후레쉬라는 게 굉장히 전자식 후레쉬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어디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내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고 후레쉬를 자유자재로 터뜨려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인공광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요즘 미드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드라마나 미국 영화 보면 서부 영화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당시에 사진 찍는 씬이 나오면은 이렇게 셔터를 누르면서 뻥 터지면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게 마그네슘 파우더로 만든 인공광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자신이 스스로 그런 인공광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하 세계까지도 탐험하고 다큐멘터로 기록하는 사진을 또 시도했던 사진가가 이 나다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탈보트라는 사진술을 만든, 영국의 탈보트 타입을 만든 탈보트라는 사람도 휴대용 후레쉬, 그러니까 인공광원을 쓸 수 있는 휴대용 옵스쿠라를 구상하고 연구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다르도 마찬가지로 이거 인공광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깜깜한 빛이 없는 공간에서도 이미지를 정착시키는 이런 또 지하 공동묘지 작업도 하는, 그러니까 기록적인 사진도 남기고 항공 촬영을 해서 사진의 시각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고, 또 인물 사진도 굉장히 차분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인물의 그런 표정 자체가 살아있는 이런 형태의 또 인물 사진도 만들어냈던 초창기에 그 예술적으로, 그 다음에 미학적으로 사진을 그 만들고자 노력했던 그 초창기 대표적인 그런 아주 활동적인 사진가가 이 나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이 나다르는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뭐래요,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요즘 뭐 여담으로 얘기하면 카메라 자체도 이란 반사식이 무거우니까 그 미러리스로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것만 추구하는데, 이렇게 자기 돈을 투자해서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갖고 사진적인 그런 매력을 굉장히 찾고자 노력했던 이런 초창기 사진가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진을 배우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다르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